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짜잔! 누구게요? 자, 오늘은 저의 이제 영혼의 단짝이자 파트너이신 우리 대구 프린스 우리 효린파파님을 모셨는데, 일단 효린파파님 소개 한번 멋지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소개를 안 해주시나 봐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린파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효린파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EBS-E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이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13년차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되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림책 맛집, 이제 장인, 원서 장인 맛집,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호칭? 좀 부담스럽죠. 그쵸. 네. 제가 다 뒤에서 붙인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 키우니까 그림책이라든지 좀 쉬운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 효린파파님한테 지금 추천을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가 추천해 준 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쓰고 계십니까? 그럼요. 엄청 잘하고 있고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림 있거나 이야기 있는 것들, 보리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것들 다 성공적으로 해서 저희 집 영어에 좀 기여를 많이 하셨던 네. 분이고, 사실 전국적으로도 되게 유명하시고 해서 안 되겠다, 나의 좀 인맥을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끌고 나왔죠. 그래서 여튼 효린파파님 하면 또 영어 노출, 동시에 영어 학습이라든지 즉 습득하고 학습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사실은 몇 명이 없거든요. 그죠? 몇 명이 없잖아요. 이렇게 몇 명이. 그렇죠. 네. 몇 명 없는데. 그래서 긴장 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미취학부터 아이들이 이제 학년기가 됐다, 혹은 중고등학교 갔다,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이제 부모님들 계실 건데요. 우리 오늘 효린파파 우리 성경쌤 모시고 고민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면 이제 영어 교육에 관심 갖는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안 시켜도 우리 애는 좀 뭔가 좀 노출해서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근데 또 부모님이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쩜 대부분의 집에서 일인데, 나는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집에서 영어 노출을 사실은 꼭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 혹은 또 아무리 좀 해줘도 초등학교 고학년 가고 중학교 가면 결국은 입시 영어 아니냐, 입시 영어니까 이런 거 다 이제 필요가 없지 않냐, 너 노출했던 것이 입시 영어 어차피 가는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좀 영어 자신이 없는데 노출이 좀 필요한가, 노출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고학년 올라갔을 때 결국 입시 영어로 가는데 노출했던 것이 좀 의미가 좀 있는지, 좀 많은 좀 물음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느낌표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표현 좋습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때려주이소. 네네, 아주 좋습니다. 일단 노출의 필요성은, 이걸 노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혹은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것도 언어이고, 언어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홍공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라면 언어에 노출이 되어야지 언어를 일단은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있고 의미를 알 수 있고, 또한 그거를 추후에 쌓이고 쌓여서 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릴 때, 예를 들어서 3살이다, 4살이다, 5살이다, 6살이다. 이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가장 편한 시간대에 노출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4살이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노출을 받죠? 어떤 영어 소리에 대한 자극을 받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이 티칭하는 것이 아닌, 부모님께서 내 아이가 이런 영상을 보면 재밌어 하겠네. 이런 책을 한번 읽어줘 볼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책들 그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어떤 책들은 단어 수준의 그런 책들도 분명히 몇 개 단어면 책 하나 끝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 읽을 때 3분에서 5분이 안 걸리는 책들도 많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책들도 많고, 이게 영어 능력이
영어 능력이 뛰어나고 안 나고 부모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접근 가능한 책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접근 가능한 책들이 영어 전공자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요즘 또 세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디즈니 플러스나 쿠팡 플레이나 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고요. 근데 또 이게 뭐 한 달에 뭐 10시간밖에 못 봅니다. 아니면 추가 요금 내세요. 이런 건 없잖아요. 무제한이잖아요. 그렇죠.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노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물론 이게 쌓여서 나오는 데까지 아웃풋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도 우리말을 최소 아이가 한 만 2년에서 3년 이상 들어야지 어법적으로 문법적 어느 정도는 갖춰진 문장을 말하듯이 그쵸. 네.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필요하지만 어찌되었든 노출은 필수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리면 그렇죠. 이 입시 영어라는 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영어 교육이나 영어 노출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 하면 첫 번째는 현재 수능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아, 수능 영어. 네, 수능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미쳤잖아요. 네, 미쳤죠. 단단히 미쳤죠. 이 영어인가 싶을 정도.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부모님의 경험과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부모님의 경험부터 살짝 긁어드리면 과거에 홍콩 선생님이라든가 저도 혹은 저의 이전이라도 그때의 수능을 지금 펼쳐보면 혹시 펼쳐보셨습니까? 아,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은 안 봤지만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나죠. 그렇죠. 네. 그거를 펼쳐보면 사실 중학교 수준에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 글의 양이라든가 물론 어떤 문제들은 중학교보다 지금 현재 중학교보다 살짝 높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행간도 넓어요. 문장 사이에 거리가 좀 있어서 몇 문장 안 되네. 이 정도면 한 1년만 바짝 하면 풀 수 있지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과거의 수능은. 진짜 그건 과거의 수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문법하고 단어 좀 많이 외우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고 하면 그쵸. 열심히만 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해석만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의 수능은 일단 딱 보시면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는데 나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라는 그 압박감 확 느껴진다는 거죠. 양도 많고 어휘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고 단어 보면 저도 모르는 거 그렇죠. 보면서 이게 뭐야? 그렇죠. 이 수업 준비하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한 이 수능이라는 게 아무리 선택형 문제여도 이거를 진정으로 그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이 온전히 이해를 해서 그거를 주제를 보기에서 찾는 게 단순히 뭐 이런 얄팍한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 학습만으로 즉 아까 첫 번째 물음표였던 노출 없이 영어를 듣고 소리를 듣고 이 머릿속에 영어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영어 학습만 해서는 이 정도의 난이도를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겠네요, 사실은. 그거를 다 학습으로 그런 포인트들을 미묘한 것들을 다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 리딩 스킬이라고 지금 많이 있긴 한데 그거로 해서 이제 점수만 또 잘 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또 대학 가고 나서 또 영어가 다시 또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또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한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요즘 서술형 평가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이게 권고를 하고 이런 퍼센티지를 넣어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과거에 정말 10년, 15년 전에 하던 이런 단답형 쓰기도 있긴 있죠.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자율서술식이나 혹은 약간은 통제되어 있지만 자기의 영어 능력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능의 모의평가라든가 혹은 수능형 문제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 정도의 글을 읽고 머릿속으로 처리하고 그거를 써낼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와, 빡세네. 학습으로
안 되죠. 학습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 충돌 지점이 뭐냐면, 과거에 아빠가 할 때는, 아빠라고 한다면, 아빠랑 엄마가 할 때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조금 공부하면 돼.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자체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돌이켜보면, 그때는 많이 외우고 해석해보고, 사실 많이 풀어보면 됐으니까,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했던 이런, 그럼 서술형을 겁나 많이 풀면 되지 않냐. 양을 이제 오히려 늘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노출을 많이 해서 이제 온 아이들은 사실은 단순히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엔진 자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거로 사실은 훗날에 많이 풀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하고, 또 제가 그 다음 꼭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학습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학습은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노출로 학습을 때운다. 그게 아니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노출이 존재해야 된다. 우리, 아까 엔진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제가 자동차 뼈대 비유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 차에는 자율주행 몇 단계도 있으면 좋겠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으면 좋겠고, 좋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앰비언트 라이트나 뭐 이게 막 휘황찬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게 스킬이에요. 그게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차 뼈대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차 뼈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제 방에 에어컨이 있고요. 자동차 에어컨이 있고 자동차 썬루프만 뚝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 USB로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붙일 뼈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뼈대라는 것은 노출을 통해서 언어 자체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 능력. 우리가 우리말도 똑같죠. 듣고 읽어보면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나중에 어느 지점이 되어서 아이마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습득한 아이들은 조금 더 학습을 당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아직 많이 노출이 안 됐다. 아직 습득이 좀 덜 됐다. 그러면 학습을 조금 더 뒤에 살짝 더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그 뼈대를 갖추는 게 포인트인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진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강연이든 이런 유튜브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그러니까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영어 네네. 보통 시작이 됐고 보통 사춘기잖아요. 네. 오직 어떻게 보면 학습 위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자료가 좋아져서 노출 기반도 상당히 이제 많이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노출 기반으로 쫙 뼈대를 잘 쌓은 토대 위에다가 이런 이제 옵션들을 이제 즉 학습을 이제 붙이면서 학습으로 이제 고층을 쌓고 입시도 좀 건너가야 되는 건데 이런 노출에 대한 것이 없이 예전에 있던 거 오직 학습만으로 하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사춘기 정도 되면 탈이 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탈도 나고 그와 연결이 된 뭐 영어 감정이라든가 이 영어 감정이라는 게 엔진이잖아요. 영어를 하고 싶은 동기이자 엔진인데 그런 부분이 그런 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영어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졌는데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 자체도 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제로 영어를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그런 수준의 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습득이라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습득은 상당한 시간과 양이 필요하죠. 그렇죠. 필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과거에는 이런 대학교의 그 임팩트라든가 대학교를 무조건 진학해야 된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과거에는 더 했으며 또한 뭐 어떻게든 이 수능만 좀 때우면 되지 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정말 급박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매일매일 새로운 이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효율, 가성비, 가심비 이런 효율을 따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험만을 위해서 영어를 넣고 영어에 몰입을 하고 근데 결국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보면 또 제로 베이스처럼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어가 되어 있다면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게 맞는가? 그러니까 학벌만으로 뭔가 개런티 되던 어떤 시대가 있었지만 그렇죠. 요즘은 그때만큼의 가성비는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영어 자체를 잘할 수 있으면서 시험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시험을 못 쳐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 영어라는 거를 접하고 있고 습득을 하고 학습을 하면 당연히 시험도 뭐 시험 범위를 쌤이 내주시면 공부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기반을 습득을 통해서 갖춰 나가야만 이게 잘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학습으로 넘겨서 내가 알던 때 그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빨리 애가 좀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거꾸로네요. 토대를 더 이렇게 쌓는데 이제는 시대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아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이 노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효린파파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시험 점수만 잘 받고 그칠 것이냐 아니면 평생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언어 능력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노출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학습으로서의 영어 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실용 영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을 언어로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결국 노출을 잘 이제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팁을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영어 노출 혹은 이제 이 습득을 위한 영어 노출.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거라고 표현해 볼까요?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 활용하기 좋은 것을 두 가지를 꼽자면 영어 영상과 영어 책입니다. 영어 영상과 영어 책인데 이게 단순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싸잖아. 그래 막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이 언제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서 혹은 우리도 저희도 다 겪었지만 언제 이게 습득이 되냐 하면 언제 이걸 알아가고 체계를 만들어 가냐 하면 영어 자극, 영상 같은 경우는 소리이겠죠. 혹은 책 같은 경우는 활자겠죠. 그렇죠. 그거를 들었을 때 의미와 딱 결합이 될 때, 의미 파악이 딱 될 때,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때. 애플이란 소리와 여기 있는 사과라는 이미지가 딱. 그렇죠. 사과가 딱 있는데 누군가가 애플이라고 딱 그 경험. 애플. 딱 나면 이게 애플이라는 덩어리인갑다. 이게 사과라고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APPLE 사과 해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스펠링을 지금 당장 읽을 수 있어야지. 니는 진짜 사과에 대해서 아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영상과 책이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그러면 영어에도 사실은 이 퀄리티라고 표현하면 좀 말이 애매하지만 영어 공국과 현지에서 접하는 영어가 그래도 가장 영어다운 영어잖아요. 살아있는 영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도 돼야 되고 또한 그쪽에 발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어색함 없이 오류 없이 잘 녹아있고 아주 진정한 자료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영어 영상과 영어 책이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매번 외국을 나간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노출이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직접적인 노출, 외국에 나가는 것도 기회가 그냥 살면서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볼, 생각해볼 옵션이긴 하지만 이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생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외국에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도 측면이라든가 영어 자체의 그런 퀄리티나 그런 이제 영상의 질, 그다음에 영어 공국과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우리 흔히 authentic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그래서 이런 측면들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영어 영상과 영어 책이 가장 활용도가 높고 또한 재미도 있고 아이에게 동기부여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티칭을 하지 않고도 가르치지 않고도 소위 영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나 이 정도면 내가 찾아서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 이 문법 설명을 못 해줘도, 나 이 정도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재밌는 영상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자료들은 솔직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약간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의 효과가 좋구나. 이게 아예 영어를 토대를 다져주는구나,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효린파파님 저도 저희 집에 써보고 다 해봤지만 진짜 이게 가성비도 있고 실제 아이들한테 이게 통하고 애들이 또 심지어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효린파파님이 추천하고 이런 것들 혹은 뭐 관련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또 이렇게 아래다가 네. 주소 있다 아닙니까? 네네. 그거 좀 살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영어 노출을 이제 조성할 때 영어 노출이 중요한 건 이제 알겠어요. 할 때 사실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집집마다 많을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연 가면 질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뭐 못 빠져나고 강연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들, 노출할 때 이런 것들, 진짜 궁금하다 하는 것들을 딱 3가지를 뽑았거든요. 그거는 저희 2편에서, 2편에서 인터뷰를 또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효린파파님도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홍공TV도 계속 사랑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